멋있어.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저 김영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님에 대해서 만나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젊은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돼서 당이 좀 섹시해지는 것 같은데 21대 대통령 선거라는 그 대한민국 중대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국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된 것을 볼 때 당 앞에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약 보름 기간 남은 대선이 대한민국 5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매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늘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장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시간 될 때는 꼭 저희 동네 현장 민원실을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그야말로 생민심을 듣고 그 민심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위원장님께서 30대 젊은 청년 정치인인 만큼 2030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원하는지 이런 점들을 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회가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장님한테 꼭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환경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예. 환경공학과 나오셨죠? 예. 요즘은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 또 환경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있어서 기후 위기와 결합해서 보면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니까 국회의장과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면 좋은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취임하고 나서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당연히 국회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의장님께서도 많은 힘을 쏟아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몇 번 찾아뵙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재정준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세대 간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정의를 확립하는데 의장님께서도 좀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고 저는 헌법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고 저는 헌정의 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분들께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많이 주고 계세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법관을 탄핵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든지 아니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주고 있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사실입니다. 입법이 사법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헌법의 균형은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러한 것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도 몸소 실천해 오셨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정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에 되면서 정말 멋있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린 게 아니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생각을 좁혀나가는 관용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부끄럽게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하고 사석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는 잘 되던 것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좁혀갈 수 있었던 것이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결과적으로는 당론에 따르고 그것이 늘 평행선을 겪어왔던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좁히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의장님께서도 헌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좀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선이 펼쳐지면서 많은 후보들께서 개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도 진정성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지난 연말부터 이어졌던 상황에서 의장님께서도 개헌을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개헌,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나 계산을 따져서 하는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7공화국,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협치형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개헌에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 의장님께서도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뭐 제 지론으로 늘 해온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여긴 큰 길을 놔야 되는데 헤쳐온 길에 대해서는 길을 안착시키는 이것을 안착시키는 길을 놔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 길에 또 길을 놔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제도죠. 그 국회가 하는 일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고 또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그런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상권이 분립되고 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역할이 제대로 잘 됐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정쟁의 장이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일은 필요하고 어디를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권한을 나누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판이 그런 논의하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비 온 뒤에 땅 굳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그동안 지나갔는데 제가 국회의장 하는 1년 내내 그런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 온 뒤에 땅 굳듯이 우리 국민 전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고민하고 서로 잘 합의하고 이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다 고민의 내용을 담아서 근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겠죠. 그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정당 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